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대한민국의 이제 2020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언론을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4%, 코로나19가 경제 성장률 뭐 2% 가까이 깎아먹었다. 뭐 2% 넘게 깎아먹었다. 왜냐면 2019년에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0%였으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으니까 대략 이제 따지면 뭐 2% 갖고 마이너스 더 내려간 거는 뭐 다른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이너스 1.4%라고 말을 하려면 여기 통상적으로 전 분기 대비라는 말을 적어줘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안 적었다. 그러면 얘는 전년 대비를 말하게 돼요. 그냥 1분기 경제 성장률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년 대비가 되게 되고 얘는 1.3%가 되게 되고 언론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1.4%라는 말을 하려면 여기다가 전분기 대비란 말을 꼭 적어줘야지 돼요.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1.3%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는데 대한민국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1분기에 1.3%를 기록한 것은 선방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럼 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한 수출 국가가 마이너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1.3% 선방을 할 수가 있었는지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부의 총합을 GDP라고 그래요. 1년 동안 벌어들인 부예요. 이 부의 50%가 수출에서 발생이 되게 돼요. 이 수출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에요. 중국은 2019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 중국에 수출한 걸 보게 되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로 멈춰선 게 2월이 되게 되고 이 시기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됐다가 3월서부터는 중국의 공장이 재가동되게 되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다시 이제 대한민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가동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살아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1분기 수출이 그렇게 많이 침체되지 않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2분기, 3분기도 중국이 지금 공장이 계속 돌아가게 되니까 지금 1분기보다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주요한 국가 중에서 이제 28% 제일 큰 비중, 그리고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2배가 넘어서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에요. 그러면 2분기서부터 중국 계속 돌아갈 거니까 좋아지겠네. 근데 문제는 이 미국이 4월에 멈춰서요. 아니, 그래도 중국보다 이 수출 규모가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괜찮겠네. 이 문제는 중국은 중국에서 만든 상품이 많아지려면 이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국가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살아나야 돼요. 중국이 수출하는 주요한 국가가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얘네가 경제가 멈춰서요. 그렇게 되면 이 중국이 상품을 만들어도 이게 다 재고가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 돌리는 그 가동률이 더 높아질 수가 없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수입해서 가져가는 물량이 더 증가되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연결고리로 대한민국의 수출 활동이라는 것이 2분기에 가게 되면서 1분기보다 더 좋아지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 방향성 자체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부터 2017년도서부터 3.2%의 경제 성장률이었다가 2019년에는 2.7%, 2018년에는 2.7%, 2019년에는 2.0%로 이 침체되는 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아무 이력 없었는데 1.2%의 경제 성장률이 사라지게 됐고 2017년도서부터 적용된 대한민국 정책이 설정한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이 상방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우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이제 살펴봤었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도 연도별로 이제 침체가 되고 있는 중이고 대한민국의 수출도 크게 이제 개선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더욱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게 되면 더 안 좋아지게 될 것이고 2019년보다 안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해외 투자 자본, 즉
해외에 있는 그 자금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주요한 기업들의 지분을 사고 이 경영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돈을 들여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자기네들 돈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경영 활동을 하는 이러한 자금을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게 돼요. 즉, 그 나라 경제가 잘 나가고 특히 대한민국의 수출이 국가의 부의 50%를 만든다면, 수출이 잘 나간다면 이 해외 직접 투자는 증가되게 될 거예요. 근데 해외 직접 투자를 보게 되면 2020년 1분기가 2019년 1분기보다 소폭 이제 좋아지기는 했지만 시간을 늘려서 보게 되면 2018년도 이후로 출렁임은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돼요. 이제 인과성을 갖게 되면 해외 직접 투자 자본이 이전보다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거나 국내에 들어와 있던 해외 투자 자본이 원화를 매도를 하고 미달러를 매수해서 나가게 되면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원화 가치가 이제 약세 조건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 현상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7년도 이래 밑으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도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이것을 확인한 해외 직접 투자 자본도 낮아지고 있고 이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주식시장이에요. 출렁출렁출렁임의 변동성을 만들게 되지만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이 트렌드, 추세라는 걸 만들게 되고 경제의 방향성이 상방이면 상승 추세, 하방이면 하락 추세가 되게 돼요.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해외 직접 투자 규모예요. 밑으로 내려가게 됨에 따라서 검은 선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예요. 밑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미 코로나19를 논하기 전에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 설정한 방향성은 상방이 아니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후행적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더 증가되는 폭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국가에 맞는 그 경기부양 정책 규모를 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경기부양,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을 정책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전부터 작용되고 있는 정책에 의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를 이제 부양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게 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가로 말하자면 하락 추세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 이격이 크게 벌어지게 됐는데 국가 경제를 경기 부양 정책으로 살려놓게 되면 이전의 하락 추세의 상단까지 갖다 놓게 되는 일뿐이 되지를 못하게 돼요. 다른 나라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상단까지 갖고 가게 되면 다시 이제 상방의 방향성이 가게 되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게 되면 이전의 하락 추세 상단 부분까지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이격 벌어지면 갔듯이 똑같은 그 형상만 만들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선행돼야 될 것은 왜 대한민국의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상승이 아닌 방향으로 이끌어왔는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경제 정책은 무엇이며 지금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지를 신박하게 지금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